이곳은 파리올림픽 개막식 현장입니다. 한국 선수단이 배를 타고 등장하자 장내 아나운서가 이들을 북한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문제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크게 분노했지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파리올림픽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도 큰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인 자원봉사자와 중국인 자원봉사자가 서로의 머리채를 잡으며 오늘에야말로 이 질긴 악연을 끊어내겠다고 소리쳤다 합니다. 도대체 자원봉사자들까지 왜 이 문제로 싸움을 벌이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파리올림픽에서 왜 자꾸 한국의 올림픽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의 올림픽과 파리올림픽 모두를 직접 경험해보았다는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고 여러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앙리뜨라고 합니다. 저는 파리 13구 차이나타운 쪽에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파리 13구라는 말이 어색할 수 있겠네요. 제가 살고 있는 파리는 2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부르거든요.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13구역은 차이나타운이 위치한 쪽이랍니다. 이곳은 다른 구역과는 달리 아시아 분위기가 물씬 풍기기 때문에 프랑스 안의 작은 아시아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저희 부모님은 작은 마카롱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는 감사하게도 이웃 주민들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저희 가게 창가에 진열된 고운 빛깔의 마카롱을 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발걸음을 멈추곤 하지요. 그런데 요즘 저희 가족에게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잘 되던 마카롱 가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그 원인은 바로 2024 파리올림픽 때문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개최 준비를 시작하던 시점부터 도시 곳곳에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심한 교통정체는 물론이고 이곳저곳 통행을 막는 곳들이 생겨났지요. 평소처럼 움직임이 쉽지 않자 기존 단골들의 방문도 줄어들었고요. 저희 13구역은 파리올림픽 경기장들과 거리가 있어서 올림픽 관광객의 방문도 기대하기가 어렵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번 파리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만 버텨보자 하시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는 전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한국 여러분도 파리올림픽 소식 많이 접하셨나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이번 2024 파리올림픽은 파리에서 100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올림픽인데도 불구하고 100년 전보다도 더 못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얼마나 엉망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곳에 사는 파리 시민들도 자부심은커녕 창피함만 가득입니다. 친환경 올림픽, 저탄소 올림픽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하다 보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선수단 숙소의 95% 이상이 기존에 있던 노후화된 건물에서 지내게 되고요. 예전 도쿄올림픽에서 사용되었던 골판지 침대가 다시 숙소에 등장하기도 했지요. 세계 각국의 선수단들은 도쿄올림픽 때처럼 골판지 침대의 튼튼함을 테스트하는 챌린지를 하며 이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탄소 배출을 이유로 선수들을 위한 음식의 육류를 거의 없앴다고 해요. 대부분의 메뉴가 채소와 밀가루 중심이고 그 흔한 계란마저 부족하다고 하니 힘을 내야 할 선수단들이 에너지도 얻지 못하고 배고파한답니다. 게다가 정말 심각한 건 30도가 넘는 이 폭염 속에서도 수소와 버스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특히 테러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버스 창문을 열 수 없도록 테이프까지 다 붙여놓았다고 하니 버스 안의 체감온도는 40도가 넘는다고 하네요. 이러니 매일같이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거겠지요. 아무리 친환경 올림픽이라지만 수년 동안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준비한 선수들에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국가대표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은 갖춰두어야 마땅한 게 아닌가요? 프랑스 국민으로서 너무나 창피합니다. 이런 형편없는 준비 과정을 볼 때마다 저는 수년 전 그때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건 바로 한국에서 개최된 2018년 평창올림픽입니다. 당시 저는 영광스럽게도 평창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함께 했었거든요. 평창올림픽은 선수단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유일한 올림픽으로도 유명하지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선수단들이 앞다투어 SNS로 한국의 문화를 자랑하기 바빴던 특별한 올림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평창올림픽 소식을 접하고는 통역 자원봉사를 해보고자 지원했고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저는 당시 프랑스 선수단과 일부 프랑스 기자들의 통역을 돕는 일을 했었거든요. 프랑스 선수단이나 프랑스 기자들도 현지에 있는 식당이나 명소들을 방문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함께 쓰며 도움을 주는 일을 했었지요. 평창올림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 세계를 놀래켰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그곳에서 생생히 본 증인입니다. 우선 선수단들은 숙소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로 지어진 깨끗한 숙소에는 나라별로 해당 국가의 국기를 걸어놓는 등 센스 있고 세심한 배려가 넘쳤고
깨끗하고 포근한 극세사 이불 위에는 최신 삼성 갤럭시 폰까지 모두의 선물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매우 유명했던 이 사진 아시나요? 베란다에 있는 리포터는 패딩에 꽁꽁 쌓여 있는데 방 안에 있는 카메라맨은 여름 차림을 하고 있어서 많은 외국인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지요. 이 한 장의 사진으로 한국 온돌 문화의 위대함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온돌을 처음 경험해본 외국인들은 틈만 나면 따뜻한 바닥에 누워있으며 신세계를 경험했지요. 히터 바람이 주는 따뜻함과는 차원이 다른 따뜻함이었으니까요. 거기다가 24시간 운영되었던 식당은 전 세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은 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로부터 집에 손님이 오면 꼭 따뜻한 밥을 먹여보냈다고 하던데 그런 마음이 반영된 건지 선수단의 밥 챙기기에 진심이었습니다. 한식과 각 나라별 음식은 물론이고 할랄 음식부터 비건 음식, 알러지 방지 음식까지 모든 선수단을 만족시킬 수 있는 420여 가지 메뉴를 매일 준비해 주었지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선수단 사이에서 음식에 대한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평창올림픽이 처음이었다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비빔밥과 김밥, 잡채, 치킨 등은 특히나 인기가 많았답니다. 오죽하면 올림픽의 최강승자는 한국의 치킨이라는 기사들도 나왔었지요. 거기다 IT 강국다운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었어요. VR 체험방과 삼성 모니터가 배치된 게임방들도 준비되었었고 곳곳에 길 안내 로봇을 배치하여 안내를 도왔지요. 선수단들은 버스에서도 무료로 와이파이가 된다는 것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버스에 큰 TV가 있다는 것에도 매우 놀랐었답니다. 다들 미래에 있는 것 같다고 떠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건 SNS에서 유명했던 영상인데요. 독일 하키팀이 경기에서 승리한 날인데 한국 버스기사님께서 축하의 의미로 현란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을 준비해 주셨지요. 독일 선수단은 버스에서 이런 걸 즐길 수 있음에 놀라워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되었지요. 안마의자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피로를 풀 수 있게 했고 의료시설은 물론이고 간단한 치과치료 및 안과치료 서비스도 준비돼 있었답니다. 헤어커트 및 네일아트도 무료여서 여성 선수단들이 너무나 만족했고요. 컴퓨터 게임을 즐기지 않을 선수단을 위해 한국의 책들을 각 나라별 언어로 번역하여 진열해놓고 언제든지 읽고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놓은 모습을 보고 많은 선수들이 감동했었답니다. 너무 섬세한 배려이지 않나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는 단연 모두의 관심사였습니다. 수호랑과 춤을 추며 모두가 하나가 된 기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계인들은 평창올림픽에서 진정으로 즐겼습니다. 제가 지원한 프랑스 선수단들은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실제로 한국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한국에서 덮었던 극세사 이불을 몇 채나 더 구입해가기도 했고 안마의자에 판매처를 묻기도 했지요. 한국에서 받았던 훌륭한 서비스들을 뒤로 한 채 떠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겠지요.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 선수단을 손님 대하듯 극진히 대접해 주었으니까요. 평창올림픽에서 경험했던 감동을 떠올리니 이번 파리올림픽의 준비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지네요. 솔직히 이런 자국의 준비 상황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100년 만에 제가 사는 곳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그저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평창올림픽에서 자원봉사로 잊지 못할 경험을 얻었듯이 이번 파리올림픽도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고 또 도움도 주고자 저는 파리올림픽 자원봉사자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자원봉사자 지원에 통과했고 주최 측으로부터 자원봉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대학생부터 중년층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곳에서 제가 너무 싫어하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희 가족 전체와 악연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녀는 중국인 대학생 순샹입니다. 그녀와 어떻게 악연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손 떨리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악연의 시작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모님이 마카롱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시던 어느 날 너무나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게 건너편에 있는 상점은 너무나 이상하게도 몇 달에 한 번씩 간판을 바꾸며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게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업종이 바뀌기도 하지만 건너편 가게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중국식 만두집이었다가 일본 스시집이었다가 그 다음엔 한국식 불고기집, 그리고는 몇 달 뒤 또 태국 쌀국수 가게로 변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주인은 바뀌지 않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주인은 늘 같은 중국인이었어요. 가게를 들여다보면 내부 인테리어도 거의 같고 주인도 같은데 그저 간판만 계속 바뀌는 게 이상했다고 했어요. 이상하긴 해도 뭐 우리 가게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셨는데 한 번씩 지켜보니 식당을 운영하는 행태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한 식당을 운영할 때는 한국인인 척, 일식집을 운영할 때는 일본인인 척, 태국 식당을 운영할 때는 태국인인 척하며 장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시아인이 아닌 유럽권 외국인들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 나라 사람인 척 속이며 전문 식당인 척 하는 것이었지요.
게다가 가게 내부의 청결도는 대충 보아도 말도 안 되게 더럽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우리 가게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언젠가는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그 문제의 중국인 사장이 갑자기 본인의 가게 앞에 이상한 가판대를 세우더니 그의 딸과 함께 가판대 위에 가죽 벨트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 저런 잡화를 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한 저의 아버지께서 그 가게로 성큼성큼 걸어가셨지요. 그 순간 저 멀리 관광버스 한 대가 그 가게 앞에 멈추더니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르르 내리더라고요. 그 중국인들은 자연스럽게 가죽 벨트가 있는 가판대로 걸어가서 하나둘씩 벨트를 구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순식간에 붐비는 사람들로 저희 아버지는 그곳으로 접근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중국인 사장과 중국인 손님 사이에 시비가 붙었어요. 관광버스에서 내렸던 중국인 손님은 이 벨트는 진짜 가죽이 아니라며 이 가격에 못 산다고 깎아달라 요구했고 그 중국인 사장은 너한테는 안 팔 거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급기야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신기한 건 그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데도 다른 중국인 무리들이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였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혹은 이런 싸움들이 익숙하다는 듯이 자신들이 예약해둔 다른 식당으로 우르르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저희 아버지와 제가 달려가 그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러고는 중국인 사장에게 조근조근 설명했지요. 이렇게 상점 앞 도보에서 물건을 파는 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기에도 불편하니 당장 치워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중국인 사장의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습니다. 당신 가게 앞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신경꾸슈? 아버지와 제가 황당해하고 있는데 그 중국인 사장의 딸이 달려오더니 우리가 무얼 하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며 다짜고짜 우리를 향해 소리부터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소리를 지른 그녀가 바로 순샹이라는 여대생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악연은 시작되었지요. 저희 아버지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임을 확인하고는 가게로 돌아와 구청에 전화를 했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구청 관계자들이 방문했고 곧장 가판대가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가게 상호를 계속 바꾼 것도 들통나게 되어 그 가게는 결국 그 건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던 날까지도 그 중국인 사장과 그의 딸 순샹은 저희 가게에 매일 같이 들러 폭언을 퍼붓고 영업을 방해했어요. 그 지옥 같았던 며칠을 떠올리면 손이 덜덜 떨립니다. 그들이 이곳을 완전히 떠나던 날 우리 가족은 환호성을 지르며 안도했습니다. 앓던 이가 빠진 것 같은 딱 그 기분이었지요. 그런데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그녀를 파리올림픽 자원봉사활동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멀리서 마주친 것만으로도 너무나 괴로웠어요. 인사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그저 또 마주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황급히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이번 올림픽에서 맡은 임무는 경기장 근처에서 관광객들에게 경기장의 위치와 경기 시간을 전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뿔싸,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걸까요? 제가 순샹과 한 조의 구성이 된 것입니다. 5명씩 한 조가 되어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그녀가 한 조가 될 수 있나요? 이건 분명 운명의 장난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와 한 조가 된 것을 확인한 순샹은 관리자에게 곧장 달려가 항의하더군요. 찢어질 듯한 순샹의 목소리를 듣자 과거의 악몽들이 떠올랐습니다. 순샹이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관리자님께서는 이미 전산상 명단 정보가 다 넘어갔기에 어찌할 방법이 없다며 정 싫으면 둘 중 한 사람이 봉사일을 관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샹은 마치 저보고 관두라는 듯이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겨서 절대 관두지 않겠다고 말했지요. 그렇게 저희 둘은 먼저 도망가고 싶지 않은 오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순샹의 행동들은 역시나 봉사 첫날부터 가관이었습니다. 순샹은 매번 약속에 늦거나 관리자님께서 주문하신 복장 규정도 어기기 일쑤였습니다. 저렇게 책임감 없이 행동할 거면 도대체 왜 자원봉사일을 지원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기 싫었지만 우리 조에 자꾸 피해를 주니 참다 못해 한마디 했지요. 순샹, 너 자원봉사를 하고 싶긴 한 거야? 도대체 왜 신청해서 기본적인 규칙 하나도 못 지키는 거야? 순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맞받아치더라고요. 내가 이런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하겠니? 이력서에 그냥 한 줄 넣으려고 신청한 건데. 하루 종일 엄청 귀찮게 구네. 가뜩이나 억지로 참고하는 건데 너까지 간섭하지 마. 이 고자질쟁이 프랑스인아. 저는 순샹의 황당한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부들부들 떨며 그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저를 말렸지만 그럼에도 멈출 수가 없었지요. 그 순간 관리자님이 소리를 지르며 저희 곁으로 다가오시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프랑스 고속철도 화재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개막식을 앞두고
프랑스 주요 철도 노선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이지요. 이 때문에 80만 명의 사람들이 발이 묶이고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테러 위협과도 같은 사고에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어쩜 이리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을까요? 며칠 전에는 파리에 있는 카페로 차량이 돌진하여 7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그 다음 날에는 파리 경찰이 흉기 피습당하는 일도 발생했지요. 그런데 이제 철도 방화 사건까지 일어나다니 너무 불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순샹과 싸우려던 마음까지 잊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안 좋은 소식에 불안했지만 곧이어 시작될 올림픽 개막식을 위해 관람객들을 자리로 안내하며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파리의 세느강에서 펼쳐졌습니다. 약 60만 명 정도의 대규모 관객들이 개막식을 관람했기에 자원봉사자들도 쉴 틈 없이 분주했답니다. 드디어 개막식이 시작되고 화려한 불꽃이 세느강 위 다리를 수놓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보트를 타고 아름다운 세느강 위를 지나가는 모습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장면들에 안도하며 개막식을 즐기고 있는데 저 멀리 태극기가 보이더라고요. 태극기를 보는 순간 평창올림픽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을 태운 보트가 지나가는데 장내 아나운서가 이들을 북한이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겠어요? 영어 번역마저도 한국이 아닌 북한이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큰 올림픽에서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느냔 말입니다. 제 주변에 앉아있던 봉사자들은 소갯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건지 잠자코 박수만 치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북한이라니, 한국이지 한국.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냔 말이야. 그제서야 제 주변 봉사자들이 그런 실수가 있었냐며 놀라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그때 순샹이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의 국력이 약하니까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아무렴 어떻게 부르면 어때? 어차피 올림픽 금메달은 우리 중국이 싹쓸이 하잖아. 1등은 어차피 중국일 텐데 한국이든 북한이든 뭔 상관이래? 저는 무례하고도 건방진 그녀의 태도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뭔데 한국에 대해 그렇게 말해? 중국이 한국보다 인구 많은 거 빼고 자랑할 게 뭐 있다고 이래? 매번 스포츠 1등을 하면 뭐라니? 백날 1등을 해봐라. 세계 그 누구도 무식한 중국을 존경하지 않아.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순샹이 쏜살같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한참 어린 순샹한테 머리채를 잡히니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저도 눈이 뒤집혀서 똑같이 순샹이 머리채를 잡고 이 악연의 끝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로 인해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주변에 있던 봉사자들은 우리의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들은 우리 둘의 기나긴 악연을 몰랐기에 우리 둘의 모습이 황당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로서는 과거의 순샹 가족이 행패 부린 기억들이 떠올랐고 머리채를 쥔 소나귀에 더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자원봉사자 한 명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 둘을 순식간에 떼어놓았습니다. 우리 둘을 떼어놓은 그녀는 한국인 자원봉사자 하리였습니다. 하리는 순샹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언제나 중국은 올림픽에서 매번 상위권이지. 하지만 정말 너희 나라 스포츠 정신이 떳떳하다고 생각하니? 하리는 차분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들 알고 있어? 얼마 전 열린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중국이 케냐와 이디오피아 선수들을 매수해서 1위했잖아. 또 농구는 어떻고? 중국 프로농구에서 서로 져주면서 더 유리한 팀과 경기를 하려다가 20억 가까이 벌금을 낸 일도 있더라? 주변에 있던 자원봉사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중국은 축구 국가대표팀도 매물을 주고 산대. 구단 감독이 6억을 내고 대표팀 감독으로 발탁되고 감독이 된 뒤에 그 구단 선수들을 대표팀에 다 넣었다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혹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또 승부 조작을 해보려는 건 아니겠지? 이 말을 들은 순샹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헛소리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리의 똑 부러지는 팩트 공격을 들으며 그간에 막힌 속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순샹은 하리를 쏘아보며 한국 따위가 감히 중국을 욕보인다고 분노했습니다. 저는 순샹에게 하찮은 중국이야말로 위대한 한국을 얕잡아보지 말라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각국의 자원봉사자들도 순샹의 무례한 언행을 지켜보다 못해 다들 한마디씩 하며 그녀의 무례함을 꾸짖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궁지에 몰린 순샹은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표현이 잘 안 되는지 갑자기 험한 표정으로 중국욕 같은 걸 내뱉더라고요. 저는 차이나타운 쪽에 오래 살아서 중국인들의 이런 행동은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다양한 인종의 자원봉사자들은 순샹의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모습에 기겁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순샹은 주변의 많은 이들의 눈총을 받다가 그 무리에서 후련히 떠났어요. 순샹이 떠나고 나니 박수가 절로 나오더군요. 저는 한국인 하리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한국말로 대화도 나눴습니다. 하리는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평소 중국의 부조리한 스포츠 행태에 대해 체육인으로서 화가 났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오늘 한국의 편에서 대변해준 것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과 순샹과의 악연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가 오히려 하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오가는 사이 시끌벅적했던 개막식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파리올림픽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곳에서 아무쪼록 모두가 다치지 않고 무사히 참여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 또한 이곳의 자원봉사자로서 미약한 도움이나마 최선을 다해보겠으니 한국인분들도 이 올림픽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또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나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파리에 살고 있는 앙리뜨의 사연이었습니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현재 우리 한국인 선수단들이 파리에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더위 때문에 힘든 것은 물론이고 아시아인들을 배려하지 않은 식단 때문에 잘 먹지 못한다고 하네요. 다행히 한국인 셰프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성껏 한식 도시락을 만들어 선수단에게 배달해준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국 선수단들이 몸 상하지 않고 경기에 잘 임할 수 있기를 이 한국 호랑이도 기도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호랑이 대박 기운 보내드립니다. 한국 호랑이